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수경매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이게 4개월 과정인데, 1년을 제가 수강하실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너무 압박감을 갖지 마시고, 편할 때 시간 낼 때 아무 때나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잠시 한번 강의를 하기 전에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던 공인중개사분께서 저한테 오셔서 이제 자기가 공인중개사 한 지 한 10여 년이 됐는데, 사실 예전에 그 이예창님의 보좌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만약에 정부에 그 당시에 이해창 씨가 대통령이 됐으면 저도 장관들이 하나 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고향에 돌아가서 뭘 할까 하다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서 공인중개사를 지금 찾아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장관했던 것보다 공인중개사 쪽이 진짜 잘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랬더니 제가 공인중개사 한 지 한 10여 년 됐는데 돈을 100억 가까이 벌었습니다. 공인중개사에서 10년 동안에 100억을 벌었다면 한 달에 1년에 얼마를 벌 거죠? 10억.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버는 겁니다? 예?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냐고. 불가능한 것 같은데. 땅이 그냥 왕창 아니, 제가 생각엔 불가능한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을 들으면서,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버리셨는데요? 어떻게 버리셨는데요? 얘기해서, 제가 왜냐면은, 제가 이 강의하는 것 자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강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돈을 벌었던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학자적인 차원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죠? 돈 벌려고 하는 강의입니다. 그때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벌으셨습니까? 하고 한번 여쭤봤더니, 저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2층에 있고 조그만 간판 하나 입지 사무실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는 오지 않습니다. 다 연락을 해서 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저는 다른 건 안 하고 땅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오냐면 땅을 팔다 못 파는 사람은 저한테 옵니다. 팔다 못 파는 사람은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하고 상담을 해서 30분 동안을 상담해보고 30분 만에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당신 땅 3개월 안에 팔아줍니다. 3개월 안에 팔아주니까 돈 얼마에 팔아줄 테니까 그 팔리는 돈은 3개월 안에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계획을 잡아도 칠 수 없습니다. 하고 약속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면 다 팔아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땅을 그렇게 팔다 못 파는 사람이 와서 땅을 팔아달라고 해서 팔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10억 벌 수 있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하도 신기해서 다른 사람이 팔다 못 파는 땅을 어떻게 팝니까? 그랬더니 딱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만, 이렇게 둘러서 얘기했는데 결론은 이 얘기입니다. 가격을 내가 정해. 가격을 내가 정해서 팔 수 있으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분께서 제가 그 당시에 대학 앞에 다세대 원룸을 질 수 있는 땅이 경매로 나왔더라고요. 70%까지 떨어져서 제가 그분한테다가, 그분이 이제 공인중개사 하시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 땅이 거래가 얼마가 됩니까? 하고 내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한테다가 땅을 이렇게 보더니 교수님 이런 땅 신경 쓰고 시간 뺏기지 마세요. 이런 땅 돈 되는 땅 아닙니다. 나보고 대학 앞에 원룸이나 다세대 지을 수 있는 땅이 경매로 나와서 70%까지 떨어졌길래 실질적으로 거래가 얼마 되느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교수님 이런 땅에 시간 뺏기지 마세요. 돈 안 되는 땅입니다. 그분이 왜 저한테다가 왜 이런 땅 신경 쓰지 마세요? 돈 안 되는 땅인다고 왜 그런 얘기했을까? 가격이 뻔해. 그렇죠. 다시 말하면 가격이 노출돼 있는 거, 거래 가격이 노출돼 있는 거는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고 몇만 원에 그 지금 갖는 것이 더 이상 갖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벌었다는 게 뭘 갖고 돈을 벌었죠? 가격을 자기가 정했다고 했죠. 그러면 가격을 자기가 정하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땅 주인이 가격을 모를 때, 모를 때는 그 사람이 가격이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격이 정하지 않고 내가 파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는 땅도 있습니다. 어떤 땅이에요? 파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는 땅. 일반인한테 팔지 않고 꼭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한테 팔 때는 파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손가락이 눈에 띄어서 떨어졌다. 가정하십시다. 우리 이종민 씨가 가서 주워 갖고 여러분들한테다가 내 손가락 판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안 쳐다보지만은 나한테 와서 손가락 사겠냐고 하면 나는 사야 되겠죠. 그때 가격을 사는 사람이 정해 파는 사람이 정해. 사는 사람이 즉 이 얘기는 이 특수기금의 제 원칙이 뭐냐면 일반인이 쳐다보지 않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팔을 때 내가 가격을 정할 수 있을 때 그런 물건을 골라서 그렇게 팔고 나온다고 하는 것이 제 부동산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고 그런 물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시게끔 되면 특수경매 인문학의 실전 사례에 양평의 삐 하나 나오는데 이건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얽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걸 얽혀 있는 걸 풀어서 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얽혀 있는 것이 여러 개가 얽혀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얽혀 있는 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가지고 한번 실전 사례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경기도 양평군 영문면 다문리 786에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 매각 제고 대지로 100평이 경매로 나와서 4억 9,600에 시작해서 2억 300에 떨어진 것을 2억 3,500에 낙찰받습니다. 양평 용문역하고 가까운 곳에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의 이 감정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얽혔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이걸 살라고 했을 때 건축허가가 안 난다고 해서 안 샀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산 사람은 어디나 부산에서 계신 분이 이걸 샀어요. 그리고 이게 부산에 계신 분이 이걸 왜 샀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여기가 고향입니다. 고향에 자기가 결혼을 해가지고 부산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고향에 있던 그 땅이 경매가 나오는데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샀습니다. 살았는데 막상 건축 허가를 냈더니 안 해준다고. 즉 이 얘기만은 양평에 사시는 분들은 경매에서 이거를 사도 건축 허가를 안 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는데 지방에 있는 분이 이 가격이 고향인데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샀는데
사놓고 막상 돈 조각을 내려니까 안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부산에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끝나고 났더니 한 분이 교수님 제가 양평에 땅을 하나 샀는데 건축허가 안 난다고 하는데 이걸 왜 건축허가 안 나는지 어떻게 한번 풀어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러면 사건 번호를 전해 주시면 내가 사건 번호를 보게끔 되면 모든 권리분석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낙찰 받았던 사건 번호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걸 갖고 한번 권리 분석을 해보고 해결할 수 있어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이 사건 번호를 준 것이 이 사건 번호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해보고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봤더니 자 보시겠죠. 보면 여기가 지금 786-26이 이게 정맥으로 낙찰받는 땅입니다. 땅인데 공무원은 항공사진을 보게끔 되면은 항공사진을 보게끔 되면은 이게 집이 이렇게 침범이 되어 있고 여기 또 토지 이용경 확인을 해보면 이 앞에 땅 있죠. 이 앞에 땅. 자 여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한번 여기 보시면 786-26이 핑크빛 우리가 낙찰받는 땅인데 도로에서 786-16이라는 것이 이 땅 있죠. 이만큼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마침 우리 이게 있어서 이게 문제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마침 우리 수강생 중에서 양평에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 그때 등록을 해서 들으신 분이 있는데 제가 이 땅이 건축허가가 안 난다는데 양평 건축과에 가서 왜 건축허가를 안 나는지 한번 좀 물어보고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하시면서 아 제가 가서 물어봤더니요 여기 땅 주인의 사용신랑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등기부등본 떼어봤더니 누가 이거 알배기를 해놓은 거예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요 자 보십시오. 여기가 소유자가 거래 가격이 900만 원에 거래가 됐던 거죠. 예. 이게 2008년도에 거래가 된 건데 2012년 8월 20일 거래가 됐죠. 자 그러면 2012년 8월 20일이면 우리가 경매 날짜가 언제죠? 2012년 9월이고 9월달에 지금 5월달에 시작이고 7월달에서 9월달까지 왔죠. 그러니까 8월달이니까 5차하고 6차 사이에 그 땅을 산 거죠. 8월 12일이니까 7월 30일 날에는 이 변경이 됐잖아요. 변경을 시켜놓고 자 보십시오. 해놓고 이거를 어떻게 했죠? 등기부등본에 얼마로 해놨죠? 900짜리가 얼마로 갔죠? 7천만 원으로 갔죠? 그리고 이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7천만 원짜리 땅을 사서 합의를 하든지 해야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렇다면 제 얘기를 얽힌 거를 풀어주는 게 제 하는 일이 그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땅이라고 봤더니 당문리 786-16인데 지목이 대지죠. 도로가 아닙니다. 여기 20제곱미터로 돼 있고 이중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 있죠. 그런데 여기 토지 이용경 확인을 봤더니 여기 뭐로 돼 있죠? 도로 구역으로 돼 있죠. 도로 접함도 있고 도로 접촉도 있고 도로 구역도 있습니다. 도로 접함, 도로에 붙어 있다는 얘기고 도로 접촉, 다시 말하면 일부는 도로고 일부는 아니다 이런 얘기고 도로 구역이라면 다 도로를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갖고 있고 지목이 아직 대지지만은
도로구역으로 해갖고 토지 이용구역 하기로 나와 있다는 얘기, 도로로 지정이 됐다는 뜻입니다. 도로구역으로 됐다는 얘기는 지목은 대지지만은 도로구역으로 됐다는 얘기는 도로라는 얘기예요. 도로구역은 도로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얄배기를 해놨는데 이거를 보고 설명을 하면서 사용수단을 받아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불용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게 되면 요 땅 주인이 누구죠? 지금 요 도로의 주인이 군유지가 2020년에 돼 있고 2012년도 이때는 누구로 돼 있죠? 개인 땅이, 그러니까 2020년 3월 27일까지 개인 땅으로 그대로 돼 있었던 겁니다. 땅 그대로 20년도 돼서 군유지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미불용지됩니다. 미불용지를 뭘 보고 우리가 미불용지라고 합니까? 미불용지. 우리가 도로를 수용하지 않습니까? 수용할 때 감정가에 의해서 수용을 합니다. 그럼 감정가에 수용을 해서 이걸 도로로 구역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도로를 넓히면서 수용을 했는데 가격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럼 내가 그 가격은 못합니다. 이게 신청합니다. 그 가격은 내가 주기 너무 아깝다. 이렇게 가격을 싸게 감정이 나왔으니까 하면은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감정을 했는데 사는 사람들도 감정사를 네가 정해라. 그러니까 수용을 하는 쪽에서 감정사를 지정해서 감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용을 당한 쪽에서 너도 감정을 사를 네가 지정해서 네가 감정 신청해라. 그러면은 법이 수용하는 쪽에서 나온 감정사와 수용 당하는 쪽에서 감정사라는 것이 두 개의 감정을 합쳐가지고 평균 값을 가지고 보상을 결정합니다. 근데 만약 이 중에 그 가격이 또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죠. 그럴 때는 그 금액을 법원에다가 공탁을 해놓고 수용을 그냥 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미불용지라고 합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땅의 주인은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현재 주인이지만은 돈을 공탁을 하고 수용을 했다는 뜻은 실질적인 주인은 양평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건축 담당자가 사용승낙서 받아오라는 얘기는 누구한테 받아오는 게 양평군에다가 받아오라는 게 땅주인한테 받아오라는 거예요. 땅주인한테 받아오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주인이 아닌 사람, 옛날 주인한테 땅을 받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맞지 않다. 자, 보십시오. 오늘도 그러고 농지증도 그렇고 도로도 그러고 내가 여기다가 도로를 쓰겠다 그러면 사행수나서 받아오시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이 있고 필요할 때마다 있는데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이 도로 건축법이 언제 만들어진지 혹시 아세요? 건축법 언제 만들어진지 아세요? 건축법은 196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언제 혁명을 일으키셨죠? 61년도입니다. 그 61년도서부터 62년도, 63년도에 대통령 선거할 때까지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입법, 사법 뭐 다 해체시켜 놓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어 놓고 했을 때 그때가 62년도인데 그때 62년도에 건축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건축법에 보면은 어떤 땅이든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뭐 또 하나 나와 있는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건축 도로를 만들 때는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아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례로 정한 경우. 그러니까 건축법 정도는 크게 네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식으로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는 어떤 출입의 지장이 없는 도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사용수당을 받은 도로.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땅인데 사용수당을 안 받아도 되는 도로.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 자체가 이 네 개예요. 네 개인데 담당 공무원이 어떤 땅을 가지고 허가를 내줄 때 이 네 개의 도로 중에서 어떤 도로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수당을 받아와야 되고 안 받아와도 되고 출입의 지장이 없는 경우도 되고 정식으로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건축법상 도로의 넓이가 안 되니까 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를 정하는지는 누구 마음대로야? 담당자가 담당자가 하는데 담당자가 이런 거를 조금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못하게끔 만들면 되면 이렇게 사용수당을 안 받아도 되는 거를 잠시 착각을 하다 보면 사용수당을 받거나 할 수도 있다. 제가 돈을 버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실수해서 안 해도 되는 거를 해요라고 했을 때 가격이 떨어지고 그때 사서 이거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 돈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제가 봐도 이것도 안 해도 되는 건데 해보라고 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걸 입증을 해서 사용승낙 안 받고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 돈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뭔지를 알고 갔는데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보거나 뭘 보다가 저한테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보러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담당 공무원이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했더니 사용수당도 받아올 때 이렇게 얘기했죠. 말로 하죠. 말로 하지 않습니까? 말로 하는 거 갖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소리로 건축허가를 내주십시오 했더니 반려증, 카페 땅 주인의 사용수당을 받아오십시오 하고 반려증을 받아오면 그걸 가지고 이의 신청을 하든지 행정소송을 하든지 해서 판결을 받아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소송을 하기 전에 담당자한테 가서 이걸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게 맞지 않냐고 했을 때 그래 맞군요. 내가 실수했군요. 맞습니다. 해드리겠다 하고 소송할 필요는 없죠. 이거를 제가 가지고 양평군청의 건축가로 갔습니다. 건축가를 가서 이걸 내놓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얘기했더니 허가 받아와야 됩니다. 제가 그때 아니 법에도 조례에도 동도로 인하여 이미 건축허가 난증이 있을 때는 도로구역이 된 거 아닙니까? 개인 땅이라고 하더라도 또다시 사용수납도 받지 않다고 해서 그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왜 사용수납을 받아오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마침 좀 말을 실수했어요. 저는 조례를 안 봅니다. 제가 무서워갖고 아니 법에 조례를 어기겠는데 왜 조례를 안 본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그 옆에 다른 공무원이 옆에 앉았던 공무원이 자기가 들어봐도 자기 분명과 말이 안 되는 소리였잖아. 그러니까 얼른 저를 손을 붙잡고 저쪽 가서 좌우 얘기했다고 나한테는 말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거 때문에 이거 사용수납서 받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대부분의 말이 안 될 때는 다른 거를 뛰어넘기는 게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무조건 전체 이거는 건축가로 가지 마시고 건설가로 갔다. 그래서 저하고 건설가로 갈 거예요. 그래서 건설가에 가갖고 여기 민원인 모셨는데 이거 좀 상담 좀 해주려고
그 건설가 지원한테 안내해드리는데 제가 건설가를 이렇게 갔더니 책상에 한 5개 있고 책임자가 하나 있고 그 다른 사람 다 나고 한 명이 있더라고. 한 명이 이렇게 그 응접실 탁자에 앉아서 무슨 일입니까? 그래 내가 쭉 설명을 해서 이게 이렇게 됐고 이게 도로 구역이 돼 있고 도로를 쓰고 있고 땅도 있고 쓰고 있고 다만 여기가 개인 뷰티라고 돼 있는데 이거 미굴 용지 아니한테 미굴 용지 맞다고 그러더라. 근데 무슨 여기 땅을 사용준다고 받아오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담당자가 이제 자기가 사용준다고 받아오라고 한 게 아니죠. 밑에서 한 거죠. 그럼 자기가 생각해봐도 사용수납을 받아오는 것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거기서 걔가 잘못된 건데 이렇게 못하죠.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른 그 옆에 책임자가 있다가 여긴 이미 내가 밑에 있는 건축가 직원이 나는 민원인들 데리고 갔잖아요. 승질 들어온 놈이니까 데리고 갔다는 거 알잖아. 공무원들은. 저 모은 게니까 저쪽에 신문 보는 척하고 이렇게 있다가 내가 얘기한 거 다 들었나 봐. 그 담당자가 아무 데나 가만히 있으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그 얘기라면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밑에 건축가에서 협조 공고를 올려주면은 제가 처리해준다고 해주죠. 아니 무슨 건축가에 가서 사용수납을 받으라고 하면 뭐 건축가에서 건설가에다가 사용수납 해달라고 협조 공고 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미 그거는 건축가에서 잘못된 거다 하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건축가에서 갑자기들 해준다니까 가겠다. 안 해준다면 다투지만 해준다는데 더 이상 다툴 일이 없죠. 만약에 안 해준다고 계속 그러면 오케이 정식으로 내가 선을 주니까 반려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반려 좀 받으면 행정소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먼저 해준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오면서 부산에다 전화를 걸었죠. 내가 와서 이렇게 담당자들 만나서 따졌더니 해준다고 했다. 근데 이 담당자가 또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또 딴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건축허가를 지금 받아놓자 했더니 제가 부산에 있으니까 그럼 교수님이 좀 계약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계약하겠습니다. 해갖고 군청에서 나와가지고 이 건축 설계하는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러면 찾아가서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보면 토건축사무소라고 있죠. 토건축사무소에 가서 그 면담 좀 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그 설계사무실 소장이 이렇게 비용으로 상당 일지를 딱 가지고 오더니 말씀하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단문지 7, 8일까지 26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앞에 그 신문으로 대지는 현재 도로를 사용 중이고 사용승낙 없이 군청하고 협의 다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건축허가를 좀 받아주십시오.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항공사진 보여줬더니 그 사람이 딱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땅을 통해서 뒤에 집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을 옆집에서 침범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은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함으로써 뒷집에 들어가는 길을 막으라고는 건축허가 안 납니다. 두 번째, 내 땅이 이렇게 100평이 되지만 옆에서 한 20, 30평이 침범해 있기 때문에 그 침범된 땅은 빼고 나머지만 갖고 건폐로 용적률이 적용됩니다. 그런 조건으로는 건축허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는 건축허가를 크게 얼마 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도로 잘린 것이 건축허가를 안 내주고 또 사용수당 받으라고 말을 바꿀까봐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 건축허가 내주십시오. 근데 뭘로 내드릴까요? 그러면 내가 근린생활시설로 해주셔야지 근린생활에서 연 20평 정도로 하게끔 하다.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200만 원씩길래 내가 조금만 깎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좀 150만 원 깎아드리겠습니다. 15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산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계약금 입금시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입금시켜놓고 얼마나 걸릴까? 그랬더니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허가가 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끝내놓고 와서 한 일주일 있었더니 우리 그 통건축설계사람도 실장 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언니 786-26에 건축 허가를 맡겨서 도면을 그래갖고 지금 접근했더니 거기에 건물은 없는데 건축물 관리하고 등기부등본은 멸실이 되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자, 보면은 건물을 멸실하지 않고도 제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알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멸실 안 하고도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현재 있는 땅과 현재 있는 건물, 멸실해야 될 건물 주인이 새로 건축허가를 받는 사람과 같을 때, 그러니까 옛날 건물과 새로운 건물이 같을 때는, 주인이 같을 때는 멸실을 안 해도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먼저에 있던 사람의 건축물 관리 대장과 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가를 안 내죠. 먼저 사람의 건물을 멸실을 해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강생이 땅을 샀지 건물을 산 건 아니죠. 그러면 그 건물을 멸실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건물을 멸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땅 주인이 멸실을 신청해도 멸실은 받아줍니다. 자, 예를 볼 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청주에 옛날 건물이 다 허물어다가는 건물이 하나 있는 걸 땅만 낙찰받고 건축물 과정이 없었어요. 땅만 낙찰받았습니다. 근데 땅을 새로 살 사람이 그 허물어야 되는데 허물어 달라고 해서 허물어 줬어요. 한 6개월 있다가 허물고 났더니 허물고 나서 한 2개월 있다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우리 할아버지 땅이었고 할아버지 건물이었는데 왜 당신은 허물었느냐? 물어달라.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사서 멸실을 할 수도 있고 멸실해달라고 멸실해줘요. 그런데 무허가 건물인데도 멸실했어도 주인이 나타나갖고 왜 우리 할아버지 건물을 허물었냐면 허물은 것에 대해서는 물어줄 수 있는 그런 다시 그런 권리는 빼놓고 소유상으로는 땅에 건물이 있을 때 토지주가 신청해도 멸실을 받아주고 건축주가 해도 멸실을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멸실해야 된다고 하길래 제가 용문면에 갔죠. 용문면에 가서 멸실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 여기 멸실 신고서 용지를 하면서 작성해서 서류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멸실 신고에다 서류 작성 다 해갖고 제가 제출했더니 신분증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분증 줬더니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지금 신청하신 분은 땅 주인도 아니고 건물 주인도 아니고 계산자네요. 땅 주인이 건물 멸실 신고하거나 건물 주인이 멸실 신고를 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제3자가 멸실 신고하는 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다가 누구를 대신해서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땅 주인을 대신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위임장을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산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제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를 문자로 보내주고 나한테다가 이 단문리에 있는 그 건물을 멸실하는 거를 위임합니다 하고 도장 하나 찍고 임감님하고 보내달라 했더니 한 3, 4일에 등기부터 들어왔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가서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더니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멸실을 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단문리에 그 멸실을 신고를 받아서 현장을 가봤더니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건물은 없는 것을 확인했는데 무허가로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게 있네요. 컨테이너를 치워줘야지 멸실 신고를 받아줄 수 있으니까 컨테이너 치워주십시오. 그러면 땅만 낙찰받은 누가 컨테이너 갖다 놨죠. 아까 컨테이너 있을 때 거기가
컨테이너인데 그 앞에가 창처럼 해갖고 사무실을 쓰고 있던 거예요. 그럼 컨테이너 주인을 찾아야 되죠. 컨테이너 주인 어떻게 찾아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뭐나 항상 알 때는 옆집, 앞집, 이장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마침 그 앞에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음식을 시켜보면서 저 앞에 컨테이너 주인 혹시 누군지 알 때, 그건 누가 알죠? 옛날에 주민사무소에 썼는데요. 내가 이제 그 안 되고 그만두고 했고 내가 그 사람한테 들어가요. 저기 12만 원씩 주고요. 우리 손님 오면 그 앞에 주차할 수 있게끔 내가 빌려주는데 누구누구고 가르쳐줬어. 그 전화번호로 이제 컨테이너 치워달라. 치워주겠습니다. 그러고 만약에 안 치우면 내가 저장소에다 맡겨놓고 그냥 다시 찾아가려면 그 맡겨놓은 돈 당신 누르고 찾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치우십시오 했더니 며칠 있다가 치우겠습니다 했더니 며칠 있다가 또 치웠더라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양평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치웠다고 연락이 왔더라. 그래서 제가 치웠다고 연락 왔으니까 가보지는 않고 이제 그 용문면 담당자에다가 그 컨테이너 치웠으니까 멸실 신고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지금 이번에 그 인사이동이 있어서 자기가 양평 군으로 들어왔고 새로 온 사람한테다가 인수인계 했는데 새로 인수인계 사람이 누구누구인가 전화번호 가르쳐 주더라 이름하고 그분하고 통화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또 전화했죠. 전화했더니 자기는 양평 군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아직 인수인계 할 게 많아서 아직 인수인계 못했는데 한 이틀 더 있다가 인수인계 끝나면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 가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한 일주일만 기다렸어요. 일주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기다리고 전화를 했더니 처리했습니다. 처리했다고 그러길래 제가 우리 서류사무실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멸실 신고했다니까 처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와서 처리 아직 안 됐습니다. 혹시 제가 영국면 있는 사람들 다시 전화서 넘겼다 그러는데 왜 아직 처리가 안 됐다는데 그랬더니 그래요? 저는 내가 처리 다 해서 그 군청에다 넘겼는데요. 그러면 다시 전화 한번 해보려 하고 그 군청의 담당자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글로 다시 걸었습니다. 왜 처리가 안 된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여자분이 전화 왔더라고요. 용문면 담원님 박대성 씨 대리인 이종실 씨 맞습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그냥 내가 전화를 막 하려고 그랬는데 전화 했네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이종실 씨는 박대성 씨의 토지주의 대리인으로 멸시 신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건축주가 멸시할 때는 멸시 신청서고요. 토지주가 신청할 때는 멸시 요청서인데요. 토지 멸시 신청서에다 쓰셨네요. 죄송하지만 오셔서 멸시 요청서에다가 좀 다시 써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녹화기가 뭐하니까 설계사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멸시 신청서가 아니고 멸시 요청서란다. 그냥 가서 좀 해주라 했더니 그 설계사무실 소장이 그런 정도는 내가 가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해더니 며칠 있다가 된다? 건축허가 났습니다. 건축허가 찾아가시죠. 그 중에 후보가 나면 계속 그냥 집을 늦게 줘도 되는 거예요? 네? 건축허가를 하고 이렇게 나면은 나중에 집 줘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자 이제 보십시오. 건축허가 났죠 이렇게. 났고 건축허가 났는데 보게 되면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우리 경계선은 땅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이 침범이 돼 있고 이 앞에 있는 침범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 잘라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건폐 용적을 했고 여기 집에 들어오는 대문 있는 것도 막지 못하고 이만큼 도로만큼을 띄워놔주고 건축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건폐허가 용적률한테 부족표가 이만큼 빼놓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표 이렇게 제출해서 이걸 맞춰갖고 건축허가 난 겁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찾아가십시오 하는 얘기는 잔금 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건축허가 받고 이제 부산에다 전화를 걸어서 잔금 주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화를 걸어서 잔금 주라고 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취소가 돼요. 그러면 연장시키면 6개월씩 두 번 연장시키죠. 근데 최대기한 2년인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그 건축허가는 취소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허가를 받은 것은 도로는 문제 없게끔 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 착공할 마음은 없죠. 그렇지만 이 허가는 그대로 살려둬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부자에다 전화를 걸면서 이 허가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착공계를 내야 되니까 착공계를 내서 주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경매를 하다 보면은 착공 내가 가서 봤는데 땅이 아무 문제가 없이 건물하고 착공 한 개도 없는데 낙찰을 받고 막상 가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봤더니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허가는 취소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았고 착공계를 내놓은 것도 있습니다. 착공계를 내놓은 거는 허가가 취소가 안 돼요. 또 우리는 허가를 그 땅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서 착공계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착공한 거 없지 않느냐 한번 담당자가 와서 보고 착공계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착공한 적이 없으면 취하시켜주고 착공계 낸 거를 취하시켜주고 허가 낯을 다 취하시켜줘서 우리가 새로 허가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거기 허가 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연락을 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허가권을 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권을 사는데 여기가 대지가 아니고 농지라고 가져갑시다. 농지에 허가를 받은 농지적인 허가를 부담금 냈죠. 그럼 내가 허가를 산다고 그러는 얘기는 먼저 번에 농지적인 부담금 낸 것까지 내가 다 넘겨가는 겁니다. 뜻없이 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허가 난 것을 살 수도 있지만은 허가 나는 것을 가격을 많이 달라고 그러면 또 사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착공료를 안 냈을 때는 착공료를 냈지만은 착공하는 흔적이 없을 때는 담당자가 착공료를 냈어도 실질적으로 착공하지 않았지 않냐. 착공료 낸거 몇시를 없애주십시오. 그러면 와서 담당보고 담당자의 직권하에서 착공한 게 없으면 착공료를 취소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바닥에 콘크리트 친 것이 착공이 있으면은 착공을 해놨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일단 착공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했으면은 언제까지 준공되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하다가 중간에 5년,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허가는 살아있고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럴 때 그 허가를 인수해 와야 됩니다. 여기 이제 가서 이제 제가 일단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허가를 주기지 않면서 착공계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허가증을 받고 거기에 부산에 있는 사람 착공계 내놓자 해갖고 내가 설계사 사무실로 착공계를 내놔 주십시오. 바로 부탁했어. 그랬더니 착공계를 내려면은 보도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보도에 대한 것을 점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 허가를 받아갖고 여기를 우리가 이쪽으로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중간에 뭐가 있죠? 이게 보도가 있죠. 그러니까 보도 점유 허가를 받아야지 착공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없이 제가 보도 점유 허가 좀 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거는 토목에서 건축이 아니라 토목에서 보도 점유할 자리를 위치를 측량을 해서 측량한 사람을 도장을 찍어서 여기를 점유 허가를 내야 된다고 그 도장이 찍혀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건축사의 도장 안 갖고 토목기사의 도장이 필요하다. 하여튼 제가 건축설계사무소에다가 여기 연재하고 있는 가천 토목설계사무실 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럼 모든 서류는 허가서에서 모든 서류는 전부 다 그쪽으로 넘겨주고 거기에 필요한 진입도로 필요한
허가는 점유허가 받는 거는 그쪽에서 돈은 내가 낼 테니까 서류 그쪽으로 다 주시고 했더니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서류를 메일로 보내고 어디라고 가라고 했다고. 가서 그 토목사니까 사무실에 가서 또 계약서를 주는 계약서 또 쓴다. 또 썼죠 이렇게? 근생 진출인데 도로 점용해갖고 100만 원 해갖고 한가람 친일 설계사무소 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이제 도로 점용허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토목 설계사들이 연락 왔길래 아 도로 점용 허가 난 걸 나한테 주지 말고 건축 설계사무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건축 설계사 정으로서 도로 점용 허가 났다 그러니까 착공계를 내주십시오. 하고 착공계 내가지고 그 건축 허가는 그대로 살려놓은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집이 넘어왔죠. 예. 넘어지 이게 다시는 보면은 이게 그 뭐야 네이버 그러니까 다운로드 지도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보면 맞아요. 조금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이 뒷집은 난 실제 충분하는데 뒷집은 안 넣고 여기하고 여기까지 넘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 집을 하려면 이 집을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집과 이 집을 상대로 해서 측량을 해서 넘어온 거를 철거하고 나가고 지존내느라고 다시 숫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숫장을 집어넣었더니 여기에 건물은 비어 있었거든요. 아, 뭐 숫장을 냈더니 연락이 왔어. 우리 바로 철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바로 철거해 줬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답 주지 않고 바로 철거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제 내가 만나서 넘어갔다 그랬더니 아들이 있더라고. 아들이 운전기사더라고. 그래갖고 아들이 있어서 이게서 이게 넘어갔는데 이거 우지 넘어간 게집 조금 좀 작아서 철거해서 중지 주었더니 아이고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니한테 집중 얘기해서 내가 얘기도 안 먹힌다. 아 나는 그럼 나간 줄 알았더니 그 택시 가지고 잠깐 밥 먹으러 왔다 그냥 몸 나가서 나보고 집중 얘기하라. 그럼 내가 이제 그 노인한테 가서 측면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됐으니까 요즘 철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노인네가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내가 시집 올 때부터 이걸 갖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사실은 보면은 반대로 이게 똑같은 넘어왔죠. 반대로 그 사람이 먼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근데 반대로 우리가 거꾸로 먼저 철거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소송을 어떻게 하는 따라서 똑같이 넘어온 거 갖고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자분은 법리적으로는 못하고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못해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우리는 철장을 집어넣는데도 무배는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무배는 승. 근데 철거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판결문을 갖고 대체집행 신청을 또 소송을 하는 겁니다. 대체집행 소송이라는 것은 내가 땅이 내 건데 자진해서 철거하라고 판결문을 받았는데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게끔 됐을 때는 내가 대체집행 신청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관이 가서 철거할 수 있게끔 만든 걸 대체집행이라고 합니다. 이 대체집행은 제가 여태까지 10몇 년 동안 했어도 2번밖에 없습니다. 이거 한 번 하고 저쪽 하다가 대체집행하느라고 집행관이 나오니까 합의해자고 저기 하나 있고 진짜 대체집행은 안 하고 근데 여기는 그냥 하라고 해서 진짜 대체집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땅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결정했고 무변론 해가지고 그냥 철거하고 나가라고 나왔죠. 그러면 여기 집이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보면 이렇게 깨끗하게 다 치워졌고 이렇게 자갈 깔아갖고 주차장을 사용하고 도로 문제, 멸실 문제, 허가 문제,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할 때 착공계 내는 거, 모두 점유허가 내는 거, 그 다음에
철도 소송하는 거, 대체 집행하는 거 이런 것이 여기에 보면 이 한 건에 이게 다 들어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났는데 한 3년이 넘어 걸렸어요. 여기에 이 계신 이분은 부산에서 좀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같이 좀 부산에서 가봤더니 자기가 한 9층짜리 빌딩이 있고 거기에 이제 사무실 자기가 쳐놓고 이런 저런 경매물건도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은 재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 정도 집을 해놓고 아무 문제가 없어도 한 3, 4년 이렇게 끌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도 재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같은 것이 만약에 돈 조금 갖고 있는 분이 돈 조금 벌겠다고 이런 거 잘못 투자하셨다면 이렇게 3년 동안 이게 해결하는 동안에 기진맥진하게 된다. 자, 이제 경매 물건을 특수 경매에 물건을 취급하기 위한 것에 대한 것을 먼저 제가 하나 설명드리자면 제일 먼저 토지만 매각, 건물 매각죄에 있는 물건을 제가 많이 취급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게 알아줘야 될 것은 건물의 건축물 관리비단과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는 건물도 매매할 줄 알아야 된다. 팔고 살 줄 알아야 된다. 자, 보시겠습니다. 제가 논산에 토지만 매각, 건물 매각 제외를 제가 땅을 정보를 낙찰 받았는데 2층 집인데 양옥집으로 아주 집을 잘 지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허가 들어. 허가를 안 받고 그냥 준 거기 때문에 허물기는 너무 하고 팔 때도 가격을 좀 받을 수 있어서 양성화를 시키려고 제가 설계 사무실에 가서 이거 양성화 좀 시켜달라. 양성화 시키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좀 어려워요. 지금은 이제 주택도 양성화 시킬 때 현재 건축법에 맞아야 되겠는데 건물이 좀 낡은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옛날에는 주택인 경우에는 구조개선서 만들었는데 지금 구조개선을 첨부하게끔 되기 때문에 옛날 건물은 구조개선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그건 양성화 좀 어려운데 그런 것이 하기 전에는 양성화 시킬 때는 현재 건축법에 맞게끔만 되면 양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성화를 좀 시켜주십시오 했더니 건축설계를 하면서 200만 원만 주면 양성화 시키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빡불을 먹은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뭐라고 하면 주인이 누구 건축을 가자고 없고 등기부등본도 없는데 주인이 다른 사람이니까 안 된다는 거죠. 주인이 다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세무서에 가보래. 그래서 내가 논산시청의 세무과, 그러니까 세무서가 아니라 시청 세무과를 간 겁니다. 그 갔더니 여기가 주인이 누구라는데 누군가 이렇게 번쩍했는데 거기요 누구가 건물 재산세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인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건축물 관장이었고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어도 재산세를 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이걸 양성화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을 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건물 미등기 건물을 또 사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세무과에서가 그럼 뭐 건물을 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물어보는 사람이 언제든 아는가 봐. 요것이 내가 쓴 게 아니고 그 세무과에서 무슨 건물을 팔고 사는 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고 주더라. 매매인 등기 이연서를 몇 개냐. 그래서 계약서를 써서 그 내가 가서 재산세 내고 있던 사람한테 먼저 땅 주인이더라고. 그 땅 주인한테 가서 건물 이제 팔으러 나갔고 그럼 얼마에 팔렸냐 해서 200만 원을 판결해서 200만 원을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를 가지고 논산시청의 부동산 실거래가 한 데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내가 이 건물을 샀습니다고 신고를 했더니 취득세를 1%인가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00만 원을 계약했더니 2만 원을 내라는 취득세 신고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내서 갖다 줬더니 접수됐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관장이 없고 등기부 등본이 없어도
재산세 내고 내가 취득으로서 내고서 그 부동산이 그 건물이 내 거라는 것은 이제 어디든지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발단이 없고 등기부 등본이 없을 때에 그 건물이 내 건이라고 사고 팔라고 할 때는 뭐를 만들어라? 재산세를 내고 재산세를 거래를 해서 계약서를 쓰고 넘겨주면 그 사람한테도 또 부동산 등기법 그 거래 신고등에서 취득력서가 나오고 재산세가 나오면 그 사람이 그 건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무허가 건물의 이제 주인이 되는 겁니다. 팔고 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무허가 건물을 샀으면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너 왜 무허가 건물 졌냐? 원장 복구시키고 원장 복구시킬 때까지 이해 강제금 내가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결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보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뭐냐면 형사소송법. 이 형사소송법에 뭐야? 공소시효기간이라고 있죠. 공소시효기간이라는 뭐냐면 죄를 졌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죄를 졌어도 그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공소시효잖아요. 지금 살인 때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 외에 거는 공소시효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살인의 범죄는 25년 그랬으면 이게 옛날에도 지금 공소시효 없어졌습니다. 보면 자 그러면 건축법에서 어떤 땅에다가 내가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지었으면은 범죄 행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내가 어떤 땅에다가 건물을 무허가로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지었을 때는 벌칙이 어떤 벌칙이냐 이런 얘기거든. 여기 보시면 건축법의 벌칙법에 보면 105조 보면은 다음 각구에 어느 해당하는 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이죠. 3년 이하의 징역 5억 원이나. 근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를 위반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 5억 원에 속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형사소송법에 보게끔 되면은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인 경우에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몇 년이죠? 5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5년 미만이다 보니까 우리 3년이잖아요. 3년이다 보니까 공소시효가 얼마야? 5년이죠, 5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지었는데 이렇게 위반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위반으로 지게끔 되면 담당자가 와서 고치라고 해서 위반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건축물 관리에 올려버려요. 올려버리면 이런 건물은 범죄 고칠 때까지 범죄 행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는 죽고 나서 끝났기 때문에 범죄 행위가 계속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은 무허가 건물을 지었는데 위반 건축물이라고 올려놨죠. 그러니까 오늘 자고 나도 범죄율이 오늘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 입증하는 거 그거 뭘 갖고 입증하나? 항공사진 갖고 입증을 하는 거야. 그럼 몇 년도 돼 항공사진 보니까 집이 지어져 있는데 위반 건축물로 고발당한 것도 아무것도 없죠. 그것이 몇 년 이상 지나면 5년 이상 지나게끔 됐을 때는 공소시효가 맞춰된다. 이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게끔 되면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해가지고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안 나가고 버텨갖고 대체 집행을 해갖고 대체 집행이 나오니까 나가겠다 해갖고 그러면 건물 팔고 산 걸로 합다 해갖고 그때 계약서를 써가지고 500만 원인가 주고 내보냈어요. 그분이 500만 원 받고 대체 집행을 허물로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나가가지고 그 위에 동네에 가서 집을 하나 얻어갖고 이사를 갔는데 이 사람이 맨날 같이 보면서 너무너무 속이 상했고 배가 아픈다. 드디어 거기다가 가서 저 사람 위반 건축물에 무허가 건물을 사고 있으니까 행동으로 취하라고 해서 그 담당자고 해갖고 이행감제금이 50만 원인가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우리 수강생이 놀래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이랬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바로 항공사장 다 합쳐서 이거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런 행정 조치하는 건 잘못됐다 하고 이의 신청해서 그것이 끝났던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허가 건물의 공소시효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을 팔고 사는 것도 알아야 되고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공소시효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곧 나옵니다. 이제 하나 우리가 특수경에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걸 알아야 된다. 건축물 관리자가 없고 등기부 등본이 없어도 아까 취등록을 하면서 계약을 해서 재산세를 내고 취등록세를 내고 주인이 나죠. 근데 그거 말고 건물 주인이 있지만 아직까지 건축물 관리자가 없고 등기부 등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땅에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다가 공사를 지어서 바닥 공물이라도 찾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바닥 공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등기부 등본도 없고 건축물 관리자도 없죠. 주인이 누구예요? 건축 허가 시에 건축 허가의 허가 땅에 보면 건축주 이렇게 있으면 아직 건축물 관리자가 만들어지지 않고 등기부 등본이 없어도 그 부동산의 주인은 건축 허가서의 건축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담한 건물이 경매로 나왔을 때에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그 채무자가 땅의 채무자이지만 건물을 짓는 사람도 채무자다. 바닥 건물이나 쳐놨지만은 그것도 채무자 거니까 같이 경매로 진행시켜주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집담한 건물도 같이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감정가에 보면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죠. 바닥 공물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잔금을 내고 내가 경매로 바닥 콘크리트 샀습니다 하고 제출하게끔 되면 허가권을 저한테 넘겨줍니다. 근데 신청한 사람이 경매 신청한 사람이 땅은 등기부 등본을 쓰려 경매를 신청하고 건축물은 등기부 등본 없고 건축하다 보니까 그냥 땅만 경매를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럼 땅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나는 땅만 받은 거고 건물은 내 게 아니에요. 아까는 건물이 포함이 됐으니까 건물이 내 거였는 바닥 건물도 내 거였는데 바닥 건물이 내 게 아니고 땅만 내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 거기 허가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서 허가 받은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너 허가권 나한테 팔아라. 해서 가격이 적당하게 팔아서 건축관계 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근데 팔고 사는 항상 할 수가 있지만은 뭐가 문제? 가격이 문제죠. 왜? 내가 건축관계 명의자 변경신고를 해서 내가 넘겨받으면 만약에 농이 대지가 아니고 어디가 농지였었다고 발생하면 먼저 허가받은 사람 건축 비용뿐만 받는 게 아니라 개발의 허가 비용도 들어가고 농지 전용 비용도 냈죠. 그 돈 달라고 그래 안 달라고 그래? 그 돈도 달라고 그래? 건축 설계도 하면서 달라고 그러지? 토목 설계사를 주는 거 개발의 허가 돈 다 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격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저는 내가 보면 대부분 다른 거는 건축 허가비나 개발의 허가 비지 않고 농지 전용 부담금 정도는 준다고 협상을 해라 하는데 만약에 그런 협상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럴 때 여기 건축 관계자 건축주가 누가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그 사람이 내 땅을 사용하고 있죠. 내 땅 바닥 공물처럼 내 땅을 사용하잖아. 그 사람에게 된다. 바닥 공물이 철거하고 나가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치료를 달라 하고 압력을 줘서 협상을 하는 동안에도 치료는 올라가게끔 만들어.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해서 갖고 오게끔 되면은 도장 찍고 먼저 변경 전에 주인 누구누구 변경 후에 누구누구 해갖고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합니다. 신청합니다. 하고 합의 도장 찍고 인감증명 첨부해서 제출하면은 그 군청이나 구청에 낸 건축주 명의 변경을 언제든지 해준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건축물 관련이 없고 등기부 등본도 없어도 건축 관계대 변경 신고에 의해서 언제든지 집담한 건물도 매매가 가능하다. 자, 정리해봅니다. 제 첫 번째, 무허가 건물도 매매 가능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않아도 공동시효가 지난 걸 주장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집담한 건물 건축관계 변경자 신고에 의해서 언제든지 신고를 해서 허가권을 안 돼?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바꾸기 위해서는 가격을 결정해서 가격이 합의가 돼 있는데 가격을 좋은 가격으로 서로 양보를 해야지 가격이 협정이 되는데 양보를 하기 위해서는 너 말로 내가 양보하라고 안 하고 소송으로 압력을 주는 겁니다. 지려내놔라 철거해.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나 100대가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그 바닥 공부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압력하고 전대도 같은 전대를 압력하고 그럼 그 사람이 할 수 없지? 협상을 하게끔 된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내 걸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돈 버는 게 뭘 갖고 번다 그랬죠? 엉킨 거를 풀어갖고 돈을 버는 건데 이것도 그런 무허가 건물 집담한 건물 허가 관계 이거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은 얽힌 관계 부동산에 관한 얽힌 관계를 풀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경매로 나오는 물건이 똑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거 돈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얽히면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얽혀서 가격이 떨어진 거를 떨어지기 전에 이 얽힌 내가 어떻게 풀 수 있다는 걸 알면은 그걸 가격이 떨어질 때 사서 풀어서 팔자는 게 제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돈을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 방법은 얽혀서 가격이 떨어진 거를 떨어졌을 때 사서 얽힌 걸 풀어서 팔자. 이 방법을 가지고 그 방법만 갖고 저는 설명하고 그런 것만 갖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